예, 장관님, 그 전공의 수급 문제 아까 질의하다 끝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피한성 가고 정재영 뜬다 해서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또 정신과, 재활, 영상의학과가 전공의 수급이 좋고 또 이제 다른 필수 진료과가 전공의 충원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는 늘 충원이 부족했던 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최근에는 내과가 충원율이 낮게 됐습니다. 87.4%. 일각에서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여부와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시고요. 어찌됐든 내과는 외과, 흉부외과와 같이 필수 진료이기도 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라는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비용도 줬었고 또 연수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공의가 충원이 안 되면 병동에서는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동, 전담의 제도, 일명 병동 당직을 맡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고 또 관련 단체와 여러 번 의견도 나누고 복지부도 의견을 줬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막상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정부가 할 의지만 있으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으니까 의협, 병협, 의학회, 내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협의체를 꾸려서 1억 5천원, 만원, 1억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관련 학회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인력의 부족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복지부는 그래 시범사업 해라 해서 가져오면 참고하겠다 이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어느 학회인가 가서 의료자원과장님인가요?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전문의가 많은데 계속 이렇게 많게 둘 거냐. 서부터 전공의의 업무 부담이 전공의 의사로서 할 그 일과 행정인력이 할 일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대체 인력이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97년도에 있을 때도 우리 중앙의료원,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8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했지만 외국 벤치마킹도 했고 그 이후에 의료원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한 개 여러 번이고 학회 주최도 했고 복지부도 전공의 수급 문제 관련해서 용역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얘기를 보니까 2017년에 전공의 감축 문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문의 수급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필수 인력이 배출 안 돼도 기다릴 겁니까? 권덕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보건의료직실장 권덕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그 기형적인 전문의 지금 현재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 수보다 전문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걸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수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인력이 일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잠깐만요. 지금 다 하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의대 졸업생과 인턴 수를 1대1로 맞추고 인턴과 전공의 수를 1대1 비슷하게 맞춰서 인기가로 가지 말고 분산되도록 가게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실패했다는 중간 보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했던 거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묻지 않았어요. 호스피탈리스트 어떻게 할 건지 관련 단체가 하는 거 그냥 두고만 볼 건지 지원을 같이 하고 제도 협력을 해서 적극적인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전문의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나쁜 점인가요? 이건 적지만 영국보다는 많아서 너무 많아서 문제다. 영국과 우리나라와 제도 시스템이 같은가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 중심이니까 가정의학과나 일반이 중심이죠. 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실제로 네. 호스피탈리스트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하시고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가 많은 게 국민에게 나쁜 점입니까? 높은 수준의 전문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전공의 수급이 과별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야죠.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를 여기서 하면 그거 몰라서 질의합니까? 복지부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정원을 맞추는 것은 그 기본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계속 늘려놨을 때는 계속 인기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정원을 그 어느 곳으로 사회적 수요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전담이 이 소위 이제 하스피탈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병동에서 입원을 전담하게 되면 실제로 전공의와 그리고 실제 있는 전문의들 간의 역할 분담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종합적인 모형이 필요한데 내과 계통으로 해서 이걸 먼저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랑 같이 좀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 예산을 확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학회에서 지금 일부 병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하는 결과를 보고 그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이제 전문의는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원을 하게 되면 지금은 단독 개원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환자를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보던 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의학회랑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감사까지 나오셔서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 형식적인 발언을 하려면 뭐하러 답변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호스피탈리스트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 복지부가 2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하는 김성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